현재 시각 6시 이제 44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심층 인터뷰 ISL 이지환 대표 함께 하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밤사이에 큰형님들이 좀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이게 뭔가 빠질 만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거 원래 이제 마지막 커트에 있는 얘기인데 잠깐만 말씀드리면 일단은 그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 욕구가 있죠. 그리고 그 차익 실현 욕구는 우리 시장도 어제 마찬가지인데 일부 종목들이 차익 실현이 자동차나 반도체 쪽으로 들어왔는데 우리 시장 오늘 선물옵션 만기거든요. 미국은 이제 다음 주 선물옵션 만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만기주 평균가를 내기 때문에 만기 전주 금요일 종가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만기 연계되어 있는 물량들은 대부분 금요일 전, 그러니까 오늘이나 한 내일 정도까지 해서 대부분 청산을 하게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 빅테크 기업들이 상당히 크게 단기간에 올랐기 때문에 아마 연계되어 있는 선물옵션 만기 물량들이 상당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 선물이나 주식 옵션, ETF 관련된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거기서 차익 실현 효과가 일부 들어왔을 거고 그 물량들이 오늘 내일까지는 청산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게 일시적일지 아니면 추세적으로 나올지는 사실은 선물옵션 만기가 지나봐야 판단이 좀 될 것 같고 그 부분이 이제 첫 번째 가장 큰 이유일 것 같고 또 하나는 오늘 원래 이제 마지막 컷에 있는 내용인데 이런 그 금리 인상이 중단되는 시점에서 특정 종목에 쏠리는 현상이 해소되는 시기가 과거의 사례를 보면 대부분 경기가 좋아지는 시기, 완화되는 시기에 가서야 실제로 이제 이런 쏠림 현상이 해소가 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어제 러시아 2000이 뛰고 빅테크 기업들이 그 상승폭이 줄었다라고 하면 뭐 이게 진짜 경기가 좋아지거나 아니면 말씀드렸던 선물옵션 만기 영향이 있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잠시 저희가 투자 전략 이야기하면서 요 기술주 관련한 이야기를 더 심층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일단 대주제는 뭔가요? 일단 고용 지표고요. 고용. 사실 이제 고용 관련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최근에 이제 그 미국 증시의 반응을 보면 사실 이제 모멘텀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어제는 뭐 호주나 캐나다 때문에 25bp 인상 여부가 또 이제 대립이 됐지만 그게 이제 그렇게 중요하게 반영되지 않을 것 같고요. 이유는 이전에 우리가 PC 지표나 물가 지표가 노이즈가 좀 있었는데 실제 증시 반응이 잘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하고 부채한도 협상이 타결된 이후에 별다른 모멘텀이 없는데 그럼 증시가 최근에 가장 많이 반응했던 거는 고용지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용지표는 어느 정도 이전까지는 물가지표에 좀 뒤쪽으로 생각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경기 관련돼서 바로 밑으로 오히려 주가의 등락을 최근에 가장 좌우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지표를 조금 심층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고용지표가 나왔던 부분에서 조금 어떻게 보면 이제 아이러니하다, 재밌다라고 표현할 부분은 이전에 그 FMC에서 그 파월이 언급할 때 고용지표가 타이트한 게 좀 완화되더라도 실업률은 많이 안 오를 수 있다라는 전제를 하면서 이래서 마이드 리세션에 대한 부분을 사실 좀 언급을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나왔을 때 고용지표를 보면 이제 그와 반대로 갔죠. 고용지표는 더 탄탄해졌는데 실업률은 오히려 올라가는. 파울이 얘기했던 부분과 상반된 부분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우리가 좀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금 현재 고용지표는 뭐 누가 보더라도 계속해서 나쁘게 보면 뭐 타이트하다, 좋게 보면 호조가 지속되고 있다. 이게 이제 경기 침체 우려감을 좀 잠재우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특히 그 지난번에 발표됐던 비농업부 고용지수 실제치를 보면 물론 이게 이제 예상치보다 상승한 걸 맞습니다. 예상치보다 상승한 걸 맞는데 또 한 가지 인상적인 부분은 이 부분이 그 줄어드는 가운데 예상치보다 상승한 게 아니라 예상치보다 상승했는데 실제로 3월부터는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단순히 높았다는 게 아니라 수치 자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다시금 비농업 쪽에 있어서의 고용이 증가하고 있다. 그렇죠. 확대되고 있다라고 사실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고 요거는 단순하게 생각했던 것보다 나쁘지 않다라고 보기에는 수치가 늘어난다는 것은 일단은 확장되고 있다는 부분으로 이해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이제 좀 인상적인 부분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좀 할 수 있고 또 이 부분을 조금만 더 보면 약간 특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 우리가 민간 부분과 정부 부분,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이렇게 놓고 그 보통 이제 분류를 많이 했는데 뭐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이 뭐 제조업은 줄고 있다. 예를 들어 서비스업은 늘어나고 있다. 뭐 이거는 지금 몇 달째 계속되는 부분인데 한 가지 특이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건설업인데요. 이 건설업을 보면 그동안 고용지표가 꾸준하게 줄었다가 지금 5월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오히려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만약에 일시적이냐 아니면 정말로 일부 경기 확장 국면이 나오느냐 여부를 체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설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경기 관련된 부분에서 크게 보면 경기 관련된 소비재나 확장 이 두 가지로 나누면 이 확장에 들어가는 게 기계나 건설, 철강 이쪽인데 이 건설업에서의 그 고용이 늘어났다는 부분은 생각보다 경기가 나쁘지 않다 해서 실제적으로 경기가 일부는 확장될 수 있다라는 가정이 좀 나올 수 있고,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실제 어제 증시의 등락을 좀 보더라도 기술주들이 긴축 압박되면 좀 내릴 때, 경기 관련된 종목들은 어제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러셀 2000도 포함되지만 어제 잘 보시면 뭐 캐터필러라든지 뭐 뉴코어라든지 기계나 건설, 철강 이쪽도 어제 2% 이상 급등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역시 이제 이 부분 고용 지표를 잘 보면 어느 정도 어제의 등락이 약간은 예상을 좀 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이 부분이 지금 고용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미묘한 국면으로 가고 있다라고 파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용이 이렇게 계속해서 지속될 수밖에 없는 건 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가 있겠죠. 이게 이제 리오프닝 과정에서 나오는 정상화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이게 정상화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예측되는 부분은 당연히 이게 어느 정도 제조업은 작년에 마무리 국면이 됐고 서비스업은 올 상반기에 마무리 국면이 되면 어느 정도 실업률이 올라가고 고용 타이트가 완화되면서 전반적으로 경기 침체 우려감이 대두될 것이다라는 게 사실은 우리의 예측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 경기 침체의 속도를 계속 늦추는 게 고용이 하고 있는 역할인데 우리가 서비스업에서 고용도 일시적으로 4월이면 이전 수치를 다 회복하고 어느 정도 완화될 것이라고 봤는데 이게 생각보다 많이 완화되고 있지 않고 경기 확장 쪽에서도 고용 지표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증시에 대한 부분을 조금 달리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서비스업 중심의 고용 지표를 잠깐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레저나 관광 접객업 쪽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이미 인지를 하고 있는데 의료 서비스나 전문직 같은 부분도 역시 이제 계속해서 늘어났던 부분들이 좀 있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건설업과 같은 부분도 많은 수량은 아니지만 경기 확장과 관련 쪽에서도 예상보다는 서비스 고용 회복이 5월 달에 좀 증감했다. 이 부분이 좀 인상적이다라고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그 기존에 가져왔던 고용이 나쁘지 않다라고 단순하게 얘기했던 부분에서 고용이 생각보다 좋다라는 부분의 인식이 좀 전환이 돼야 될 것 같고 아마 이 데이터는 제가 봤을 때는 파월이 이미 먼저 좀 인지를 하고 있었다라고 좀 보여지고 파월이 아마 이 부분을 가지고 많이들 있었죠. 혹은 지난번 발언을 보면 어떤 면에서는 뭐 노랜딩까지도 표현이 안 됐지만 좀 느낌상으로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중요한 이제 단서가 된다라고 좀 봐야 되는데 한 가지 이제 특이한 거는 이 흐름이 지난번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파월이 말했던 거랑 반대로 갔죠. 그러니까 파월은 고용 지표가 타이트한 게 완화되더라도 실업률은 많이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실업률이? 실업률은 이번에 올라갔거든요. 근데 경기 고용은 오히려 더 탄탄해졌거든요. 그럼 이게 이제 뭔가 좀 언밸런스하다라는 부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명목적으로 보면 실업률이 3.4%에서 3.7%로 상승했는데 이유는 이제 명목적으로 보면 계약 만료에서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실직이 증가했다라는 부분인데 이 계약 만료라는 부분은 우리가 팬데믹 기간 동안 어떻게 보면 고용이 조금 왜곡돼 있었죠. 기업은 사람이 굉장히 필요한데 구할 수가 없었고 취업을 하고 싶은 사람 중에서는 우리가 속칭 얘기하면 좀 능력이 떨어지거나 비전문직인데도 불구하고 취업이 되었던 경우가 있죠. 사람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은 고용이 활발해지면서 기업도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기업의 그 맞는 인원을 충당하면서 일시적으로 계약 만료가 증가했다. 라고 볼 수 있다라고 이제 데이터들은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이 물론 중요한 부분이 하나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우리가 고용이라는 부분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거든요. 근데 실업률은 개인, 가게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부분에서는 고용이 타이트해졌고 더 증가했고 개인과 가게를 대상으로 하는 부분에서는 실업률이 증가했다는 것은 괴리감이 좀 있다는 거고 요거는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팬데믹 때 가져왔던 고용의 왜곡이 약간 정상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팬데믹 때 어떻게 보면 기업은 구인하기가 굉장히 힘들었고 개인들은 아주 절대적 시점에서 취업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서 이런 왜곡된 그러니까 언밸런스한 부분에서도 고용이 이루어졌고 이게 정상화되는 과정이 있고 또 하나는 실제로 취업을 원하는 20대에서 50대는 오히려 경제 활동률이 거의 팬데믹 수준을 회복했는데 그걸 벗어난 부분에서 고용은 오히려 실직이 좀 증가했거든요. 그러니까 요 차별화는 제가 봤을 때 팬데믹이 가져왔던 좀 구조적인 부분인데 요거는
구조적인 부분이지만 실제로 보면 경기나 우리가 실업률에서 본다면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 좀 있습니다. 결국 취업을 해야 되는 당위성이 있는 연령대에서는 취업이 활발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고 취업의 의사가 없는 쪽에서는 오히려 실직률이 증가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이제 수치에 좀 왜곡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보면 결국 파월이 얘기했던 부분이 어느 정도 일리성이 있다라는 일리가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좀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고용도 근데 지금 수준에 사실 더 떨어지기보다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이 안 떨어질 것 같다라는 표현을 견조하게 쓰는 게 유지될 것이다. 좀 맞을 것 같고 이게 이제 견조하게 유지가 될 것 같고 그 부분은 실제로 그 경기 침체 정도에 따라서 그 고용이 되지 않는 쪽과 고용이 증가하는 쪽에서의 차이가 지금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좀 다르게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속도 조절 차이가 있는데 요 그래프를 보면 약간 조금 이제 이해가 좀 빠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면 고용률은 지금 보면 어떤 팬데믹 이전 수준까지 거의 다 올라왔거든요. 근데 지금 경제활동 참가율은 보면 아직까지는 좀 더 미진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보면 아직까지 고용이 더 회복될 가능성이 좀 남아있죠. 근데 이걸 옆에 그래프로 잠깐 보면 경제활동 참가율이 지금은 팬데믹 이전 수준만큼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게 빨간선인데 그렇지만 이제 비경제활동에서 취업 의사가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보통 20대에서 50대 정도의 활발한 경제 활동할 수 있는 인구 비율로 보면 어느 정도 이제 팬데믹 수준을 회복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좀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러면 사실 우리가 요 수준에 왔을 때부터는 고용이 사실 급격히 나빠질 걸로 예상을 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여기서부터는 경기 침체 영향을 받아서 고용이 상당히 완만하게 줄어들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지금 그렇게 이제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결국은 필수 인력을 통해서 리오프닝 과정에서 증가되었던 고용은 어떻게 보면 탄탄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게 특히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이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비스업의 대부분이 저임금이고 이 저임금이 결국은 경기 침체로 갔을 때 경기 침체를 가속화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서비스업에서 저임금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 고용이 탄탄해지면 우리가 경기 침체에서 이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는 그 부분이 좀 완화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서비스업이 유지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파월이 좀 자신감을 내비쳤던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죠. 그러니까 고용이 이렇게 타이트하고 굉장히 올라왔는데 이게 그럼 물가를 굉장히 압박할 것이냐라고 본다면 시간당 평균임금은 지금 생각보다 이제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시간당 평균임금이 민간이나 생산직 이 두 가지를 좀 비교를 해보면 그래프를 잠깐 보시면은 지금은 이제 완화를 어느 정도 눈에 보일 만큼 이전에는 살짝 꺾이는 부분만 봤는데 지금은 이제 그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시간당 평균 임금은 상당히 하락하고 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의미하는 바는 IT나 전문직 고소득층에서의 취업보다는 저소득층에서의 취업이 늘어나면서 네. 실제로 시간당 평균 임금은 많이 늘어나지 않고 경제활동 참가율이 활발히 증가하면서 기업들이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이고 있다는 부분을 보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 있고 오른쪽에 보면 주간 근무 시간 변화를 잠깐 볼 수 있는데 결국 우리가 그 고용이 물가를 압박하는 거는 시간당 임금 상승률과 근무 시간은 그 상향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임금을 크게 늘리는 작용을 하는데 지금 보시면은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이나 오히려 근무 시간의 변화는 이제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요걸 이 두 가지를 보면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게 고용이 굉장히 왜곡돼 있고 팬데믹 때 어려웠던 부분이 활발히 경제 참가율이 올라오면서 기업들도 어느 정도 숨통이 트였고 고용을 원하는 쪽에서도 자기들이 원하는 고용을 어느 정도 잡을 찾아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고용을 찾아가는 구직자나 고용을 하는 기업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균형점이 지금 형성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이게 물가를 크게 압박하지 않는 수준에서 지금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양호한 고용이 소비 위축을 낮춘다. 사실 우리가 미국에서는 소비가 줄어드는 것이 가장 큰 우려잖아요. 근데 이 고용이 계속해서 지속되는 한 계속해서 양호한 소비도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럼 미국의 경기는 계속해서 탄탄하게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로 결론을 지을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크게 보면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경기 침체를 어떻게 보면 좀 붙들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죠. 경기 침체가 당장 들어오는 거를 이 고용이 어느 정도 막고 있다라는 표현을 좀 쓰고 싶은데 결국은 양호한 고용이 이제 소비 위축을 낮춘다는 거는 한 가지 좀 전에 말씀드린 때는 이제 구인 수요가 어느 정도 균형점을 이루면서 기업이나 구직자나 모두 네. 만족스러운 상태가 지금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고 또 하나는 그 서비스 고용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저소득층의 구매력을 보존하는 게 경기 침체를 막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 고용의 유지가
유지가 되고 저소득층이 극한의 상황으로 몰리지 않아야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서비스 고용이 회복되고 지금 지속되는 것이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 마지막은 이제 노동 공급 차질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되고 임금 상승률은 대신 억제가 되면서 기업도 어떻게 보면 필요한 인력을 쓸 수 있으면서 기업의 비용 부담도 어느 정도 감소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고용이 어떻게 보면 경기 침체를 막는 선순환 역할을 하고 있고, 그래서 잘 보시면 최근에 그 증시의 반응을 보면 고용 지표가 발표되는 날 증시가 대부분 큰 폭을 띱니다. 그러니까 장중에 고용 지표 발표에 출렁거려도 마감하고 나면 대부분 좀 큰 폭을 뛰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작년에 물가 지표의 반응을 크게 보였다면 지금은 이런 부분 때문에 알게 모르게 고용 지표에 지금 증시가 가장 크게 반응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투자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사실 그동안에는 기술주, 또 기술주 안에서도 8가지 그 종목들이 시장을 쭉 이끌어 왔잖아요. 그 랠리가 과연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은 오늘 밤 사이에 좀 큰 폭으로 하락해서 좀 불안감을 야기시켰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들 종목이 올랐던 건 실적 때문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그 부분을 보면 좀 전에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과거에도 금리 인상이 중단하는 시점에서는 특정 종목들이 거의 장을 이끄는 모습이 똑같이 나왔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특정 종목이 이끄는 장세가 대부분의 종목이 올라가는 바뀌는 시점이 언제냐면 그거는 경기에 대한 확신이 들었을 때, 그때는 이제 경기 관련 종목들이 같이 붙으면서 과거에도 같이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며칠간 나왔던 러셀 2000이나 경기 관련된 다우지수가 오히려 더 크게 오르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부지하는 사이에 경기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라는 반증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선물옵션 만기 영향일 수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번에는 시장이 정체된 가운데 특정 종목만 올랐기 때문에 이 특정 종목의 쏠림 현상이 나올 때 그 수급의 구조를 보면 그 주식만 사는 게 아니라 그 주식과 연관되어 있는 ETF와 주식 선물과 주식 옵션을 대부분 같이 매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번 주 우리도 만기고 다음 주에 미국이 만기라면 미국은 만기 전주 금요일 날 종가전에 대부분 해소를 하거든요. 그러면 목요일이나 금요일 정도 그 만기 전주 수목금에 집중적으로 매물이 나오는 경우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걸 좀 봐야 되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궁금한 거는 그럼 빅테크 시세가 끝났느냐, 경기 종목이 갈 것이냐라고 본다면 이제부터 이제 그 잘 판별해야 될 게 차트를 잠깐 하나 보시면은 결국 빅테크 기업에서 우리가 주가가 크게 올랐던 이유는 잘 보시면 12개월 선행 EPS가 S&P 500은 이렇게 우하향하고 있었고요. 그 빅테크 종목들은 우상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그냥 테마성도 있지만 분명히 실적의 차이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EPS 우상향되는 기업은 아마 선물옵션 만기 이후에 조정을 거치고 재상승을 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종목들은 여기서 이제 주저앉을 가능성이 좀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좀 예상을 해보면 상반기와 하반기를 보면 저는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요게 이제 빅테크와 S&P 500의 그 빅테크를 제외한 부분에 보면 상반기 이익 증가율과 하반기 이익 증가율을 봤을 때 오히려 하반기 이익 증가율이 빅테크가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EPS가 우상향하는 종목은 아마 12월까지 계속 공략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중간중간 눌림목이 오더라도 이 왜 12월이라는 표현을 썼냐면 과거에 그 경기에 대한 확신이 드는 시점에 경기 관련된 종목들도 같이 오르는 순환 매장세가 펼쳐졌는데 그거를 지금 대충 그 리포트들 조합해 보면 시점이 한 12월 정도 됩니다. 그러면 12월 정도 가면 그때는 경기 관련된 종목까지 순환매 형식으로 갈 수 있는데 그 전까지는 특정 종목에 쏠리는 EPS가 증가하는 특정 종목에 쏠리는 현상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이제 변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 여부는 정확한 거는 제가 봤을 때 다음 주 미국의 선물옵션 만기를 지나고 난 뒤에 판단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렇게 본다면 지금 여기서 급격하게 포트를 옮기시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비중 조절을 한 이후에 다음 주 선물옵션 만기 이후에 이 부분을 판단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선물옵션이 무슨 요일이죠? 미국은 그 월 평균치라기 때문에 월화수목금 평균치라거든요. 그러니까 월 전체가 만기주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그 청산 물량이 그 전주 종가 금요일, 그러니까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날 집중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이지은 대표님도 나오시면 그 관련한 데이터로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주죠. 다음 만기 전주 지나고. 그러면 알겠습니다. 판단이 좀 빠를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빅테크 종목들 이제 결론을 내리자면 아직은 좀 지금 시장이 오늘 밤사이 흔들렸다고 해서 이거 이제 도망쳐 해야 되는 건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보자. 그게 다음 주 선물옵션 만기 주간을 거치고
마치고 나서의 움직임을 지켜보자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심층 인터뷰 IS셋 이재한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